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이천치과의원 원장 한승민입니다. 저널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저널 좀 읽어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안 읽는 게 정상이고 읽는 게 비정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다 그러시더라도 사실 뭐 시간이 많이 남으면 더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시험 기간에 뭐 재밌는 영화 본다든가 친구들이랑 농구하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이게 또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되실 때 여러분이 이제 좀 준비가 되시면 그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저널을 읽는 건 아닌데 이런 걸 왜 읽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수련회 때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수련을 받는 기간에 하는 일은 임상적 테크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가, 어떻게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하는가,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 받을 때 지금은 은퇴하신 한수부 교수님이 진료 끝나시고 혼자 이렇게 집에 안 가시고 교수실에 앉아서 이렇게 책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전화를 보고 계신 거예요, 보면은. 그런 것도 참 감명 깊게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고맙게 생각나는 분이 한병도 선생님이라고 아마 강의 많이 하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수련 받을 때 개원가에 계셨을 때고, 진료 끝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저희 수련회들을 가르쳐 주셨던 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그런 거를 많이 힌트를 주셨죠. 그래서 제가 많이 그분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영향으로 저널을 조금씩 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분이라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리오돈톨로지, 역시 올해 나온 저널이고요.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Clinical Benefits of Ridge Preservation for Implant Placement compared to Natural Healing in Maxillary Tee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 리치 프리저베이션에 관한 스터디예요. 이 스터디는 지금 딱 이름을 보시면 친숙하게 한국 이름이죠. 연세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 나온 스터디 중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쓰는 논문이 우리 임상에 도움이 되는 논문들이 제일 많아요. 제 입맛에 잘 맞고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쪽 팀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인트로덕션 부분부터 제가 하나씩 조금 살펴드릴게요. 서문에 써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발치하고 나서 어느 정도 흡수가 크게 되죠. 그 발치 후 흡수가 크게 되면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나면 보철물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한 방향에 식립되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피해보고자 어그멘테이션 서저리가 필요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리치 프리저베이션 서저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상하 구치부에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할 때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하게 되죠. 하나는 사이너스가 꺼지는 거, 그걸 사이너스 뉴머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사이너스가 꺼지는 걸 어느 정도 줄여주게 되고, 하나는 전통적으로 크리스탈본의 흡수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추가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빈도를 줄여줄 수 있으면 그걸로 오케이인 거죠. 그래서 이 스터디의 목적은 상악 구치부, 여기 상악 전치부도 대상으로 했네요. 상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디셔널 오그멘테이션 서저리의 개입 빈도를 줄여주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게 이 스터디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매트리얼 메소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휴먼 스터디고요.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입니다. 이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에 비해서는 약간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환자와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한 군은 178명의 256개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내추럴 힐링 사이트, 아무 오그멘테이션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는 493명의 환자와 656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했어요. 굉장히 개체수가 많죠. 그 다음에 상하치아를 대상으로 했고요. 구치부는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의 개입 빈도를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치부에서는 이게 사이너스와는 연관이 없는 부위니까
GBR이나 어떤 리치 스플릿 같은 그런 본 오그멘테이션 서저리 개입 빈도를 나중에 이제 보겠다는 거죠. 팔로우 피리어드는 평균 2년이고요. 베리에이션이 좀 큽니다. 많게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그런 팔로우업도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인클루전 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살펴볼 항목은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추후에 리치 프리저베이션이 필요 없을 그런 부위는 배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고서 상악 치아에서 루트 끝에서부터 사이너스 플로우까지 2mm 이상 거리가 있거나 크레스트부터 사이너스 플로우까지 10mm 이상 거리가 있거나 그러면 뭐 흡수가 좀 되더라도 어느 정도 본이 남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해당 치아가 있으면 그런 부위는 이제 인클루전의 크라이테리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제 빼겠다는 거죠. 실험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상하 9치부 기준으로는요,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고 나중에 한 4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구체적으로 서지컬 프로시저를 어떻게 하고 임플란트 어떤 걸 쓰고 본그래프트 어떤 걸 쓰고 그런 걸 했다는 것을 했다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식을 했는지는 써있지 않아요.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멤브린을 썼는지 안 썼는지, 본그래프트를 썼는지 기록은 했으나 이 논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모아져 있을 테니까 이후에 후속 스터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측정 항목은 몇 개가 있는데요. 중요한 항목은 어디셔널 어그멘테이션 서저리의 개입 빈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구치부에서는 사이너스 어그멘테이션, 전치부에는 GBR이나 리치 스플리트 같은 이런 서저리 개입 빈도를 보게 되는데 이걸 또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구치부에서는 라테럴 어프로치를 스테이지로 했는지 아니면 원 스테이지로 했는지를 보게 되고요. 또 구치부에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이제 본그래프트를 함께 했는지 본그래프트를 하지 않았는지 아무래도 이제 본그래프트를 해야 조금 더 이제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분을 한 것 같고 전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스테이지로 했는지 원 스테이지로 했는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 거는요. 아무래도 이제 투 스테이지로 가는 경우가 본 디펙트가 좀 많이 얇거나 아니면 사이너스 플로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서 잔존골이 적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 스테이지로 하는 게 이제 어그레시브한 서저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개입 빈도를 따로 이제 추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 이제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나 마지널 본 로스도 이제 팔로우업을 해가면서 측정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스터디에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결과로 넘어가시면 돼요. 결과도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볼게요.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면 리치 프리저베이션 항군과 컨트롤 그룹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치상은 차이가 조금은 있어 보이지만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있을 리가 없죠. 사실 차이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볼 항목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임플란트 레벨과 페이션트 레벨을 나눠져 있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입니다. 아무래도 환자 수보다는 임플란트 수가 많으니까 더 많은 개체 수를 대상으로 하면 수치가 조금은 좀 높게 나오게 됩니다. 페이션트 레벨보다는 저는 임플란트 레벨이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 아무튼 간에 이 스터디에서는 결과 차이가 없었어요. 마지널 본 로스도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한 군 혹은 GBR을 한 군과 GBR을 안 하거나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안 하거나 내추럴 힐링 시킨 군과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어떤 수식을 사용을 해도 대략 70%에서 80% 정도는 어디셔널한 서저리가 개입이 되었어요. 자, 통계적으로는 좀 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했을 때 한 10% 정도 그 서저리 개입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보면 리치 프리저베이션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7, 80%예요. 내가 10케이스 하면 7개 케이스는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해도 또 GBR이나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보면 이게 진짜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전체적인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이 시행된 빈도를 보면 리치 프리저베이션 했을 때와 그냥 발치만 하고 힐링시켰을 때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라테럴 어프로치죠. 라테럴 어프로치가 이제 개업되면 이게 어그레시브한 서저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개입 빈도를 보면은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한 군에서 라테럴 어프로치가 개입된 빈도가 훨씬 좀 적었어요. 이거는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0.001 하고 B자 써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그 주석에 달아줬지만 B 소문자 표시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다. 그걸 이제 표시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 클러스터 어프로치 빈도는 거꾸로 나오겠죠. 그래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했던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클러스터 어프로치 빈도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어그레시브 서저리를 했던 비율이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한 그런 군에서 줄어들었으니까 그거 자체로 이제 리치 프리저베이션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세부 항목 중에 전치부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한 것을 어그레시브한 서저리로 본다면 전체적인 항목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예, 전체적인 항목은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한 군에서 60% 정도, 그냥 힐링시킨 군에서 한 75% 정도 어디셔널 서저리가 계획되었어요. 자, 역시 저 수치를 보면은 분명히 리치 프리저베이션 한 군에서 조금 그 빈도수가 유의성 있게 줄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발치를 해놓고 10개 수술을 하면은 6개 이상은 또 어디셔널 서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럴 거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지비하라지 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분명히 있어요. 충분히 그냥 의구심을 가지만 하죠.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했던 게 어그레시브 서저리 개입 빈도를 보면은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한 빈도가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했을 때와 확실히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 여기서 약간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션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디스커션에서는 앞부분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셔널한 서저리가 개입된 빈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9%, 79% 정도로 10% 정도 리치 프리저베이션 한 군에서 그래서 그 빈도가 이제 적었고 저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이제 비슷한 결과를 보인 스터디로 여기서는 지금 보면 바론 선생님과 마르다스 선생님의 두 개 스터디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연구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 상하 구치부에서 라테럴 어프로치를 한 비율이 리치 프리저베이션 사이트에서 훨씬 적었다. 전치부에서는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한 비율이 리치 프리저베이션 사이트에서 적었다는 결과를 다시 한번 그냥 설명해 주는 겁니다. 대기 디스커션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대충 보시더라도 디스커션을 자세히 읽으면 결과 내용을 그냥 한꺼번에 다 얻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했을 때 몇 가지 이제 단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체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리치 프리저베이션하고 얼마나 있다가 임플란트 심으면 좋을까요? 항상 저는 그거 궁금했거든요. 예전에 스터디들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해외 데이터인데 대부분 6개월이요. 그럼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들이 이제 3, 4개월 있다가 이제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이 리치 프리저베이션하고 여기서 얼리 임플란테이션을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12주. 3달 이전에 이렇게 심는 거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 결과 차이가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인용한 스터디는 토마 선생님이 2017년 스터디고 이 스터디에서는 바이오스 콜라겐을 써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대개 저렇게 얼리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그 리치 프리저베이션 후에요. 그런 스터디들은 알로그래프트를 썼던 스터디에서 그런 스터디들이 많습니다. 분명 제가 이제 가끔 해봐도 알로그래프트를 사용해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면 확실히 좀 빨리 플랩을 열어도 좀 본덴시티가 괜찮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알로그래프트가 갖고 있는 단점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흡수가 좀 크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에도 나왔듯이 서바이벌 레이트나 마지널 보너스 차이는 없었어요. 이건 뭐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바로 결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심플한 스터디죠.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에 보면 효과는 어디셔널 서저리의 개입 빈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분명히 리치 프리저베이션에 의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카로운 비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할 때 그런 스터디를 볼 때 항상 보는 스터디들이 항상 제가 의구심을 갖는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언제 그럼 리치 프리저베이션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서지컬 방법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 컨센서스 리포트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플랩을 여는 게 좋은가 안 여는 게 좋은가?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그다음에 리치 프리저베이션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그러면은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나 얼리 플레이스먼트를 하면서 같이 GBR하는 그런 프로토콜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이제 차차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스터디의 주제와 부합하게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리치 프리저베이션이 필요한 부위는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스터디와 마찬가지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피하는 건 의의가 있어요.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이 요즘은 굉장히 쉬워졌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기구들이 비약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라테럴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이 사실은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좀 피할 수 있으면 그건 좀 의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치부에서 특히 전치부에서 멀티플하게 여러 개 치아를 한꺼번에 연달아서 발치할 때 그건 의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치아를 딱 하나를 발치를 하면 흡수량이 양옆에 치아가 잘 건조한 치아가 받쳐주면 흡수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싱글보다는 두 개보다는 세 개, 멀티플하게 치아를 발치할 때 흡수가 훨씬 커진다는 그런 동물 실험, 휴먼 스터디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정말 임플란트 나중에 심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리치 프리저베이션 한번 해주는 게 의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구치부에서 신경관과 관련돼서 나중에 이번엔 진짜 리치 프리저베이션 안 하면 본 하이트가 많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이 좀 어렵겠다. 그런 경우에는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는 의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악동을 수술을 이제 피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가지 스터디가 나와 있어요. 2010년부터 있었는데요. 제가 2010년에 저 라스페리니 선생님 딱 스터디 읽고 굉장히 좋은 스터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 개체수가 많지 않은 케이스 리포트 수준의 그런 연구였기 때문에 많이 널리 인용이 되지는 않는데 요즘 보면 저게 좀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컨센서스 리포트 2019년에도 좋은 스터디가 나왔고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추가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된 건 역시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차재욱 선생님의 논문이 굉장히 잘 쓰셨어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스터디고요. 4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할 때 바이오스 콜라겐과 바이오 가이드를 사용했고요. 이것은 오픈 운드 힐링을 시켰습니다. 즉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6달 있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측정 항목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스터디와 똑같이 어디셔널 사이너스 서저리 개입 빈도를 보면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했을 때는 42%,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지 않고 그냥 힐링 시킨 군에서는 100%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추가를 한 거예요. 이거는 결과가 명확하죠. 리치 프리저베이션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볼 수 있는 그런 스터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터디가 제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된 부분은 크레스탈 부분과 사이너스 플로우의 변화를 두 가지 방향을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결론만 좀 보시면은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했을 때 나중에 레지듀얼 본 하이트가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어느 정도 본이 남은가 그걸 보면은 한 7.3mm 남았고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지 않았으면 4.83mm 남았어요. 얼핏 보더라도 4.83mm 남았으면 누구나 이건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좀 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온 스터디인데요. 먼저 크리스탈본이 아니고 저 사이너스 플로우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컨트롤 그룹, 내추럴 힐링. 그러니까 아무런 오그멘테이션 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의 사이너스 플로우의 변화인데요. 사이너스 플로우가 1.16mm 평균적으로 되었어요. 저만큼 뉴마타이제이션이 됐다는 얘기죠. 한 1mm 손해를 본 겁니다. 크리스탈본 쪽에서는 발치 후에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측정 항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옆에 어디제이슨 티스 쪽에 있는 크리스탈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긋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버티컬한 라인을 딱 중앙에서 긋습니다. 중앙에서. 이거를 파노라마를 본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CT를 봅니다. 그럼 CT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버칼 쪽, 미들, 팔라탈 쪽. 그 중에서도 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칼 크레스트를 보면은 조금 수치가 좀 잘 나올 텐데 아무래도 가운데가 좀 비잖아요. 그러니까 저 꺼진 상태에서 저 내면에 이제 흡수가 된 저 부분을 측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본필이 생길 거 아니에요. 힐링이 되면. 그럼 본필이 생겨요. 어느 정도. 그러면 그게 증가량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건 3.14mm 게인으로 나타나요. 아까 사이너스 플로우는 1mm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증가로 나타납니다.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한 문제예요. 그래서 델타 값을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1.98mm의 개인이 나타나요. 이거는 측정하는 부위가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테스트 그룹 한번 볼까요? 테스트 그룹 리치 프리저베이션 했을 때는요. 0.14mm 손해를 봐요. 뉴마타이제이션이 저거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냥 힐링 시켰을 때 1mm 손해 보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한 1.16mm니까 1mm 정도 이득을 보는 거죠. 자, 크리스탈 본 부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는 그 본 중앙에서 재니까 이제 흡수가 됐다가 본이 차오는 걸 측정했다면 이거는 본 그래프를 쌓아놨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로스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0.16mm 로스가 있습니다. 그 델타 값을 찾아보면 0.3mm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이렇게 보면은 이거 컨트롤 그룹이 플러스로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측정 방법이 달랐다는 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임플란트 심을 때 잔존고를 채워보니까 리치 프리저베이션 항구는 7.3mm, 컨트롤 그룹은 4.83mm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 차이가 명확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베이스라인의 본 디펙트를 보시면, 본 하이트를 보시면 돼요. 베이스라인에서 보면은 리치 프리저베이션 앞으로 할 구는 7.6mm가 잔존골이 남아있어요. 반면에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앞으로 안 할 구는 2.84mm가 남아있어요. 이건 좀 너무 공정하지 않은 결과죠. 이게 이제 휴먼 스터디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딱 컨트롤 그룹 수치 2.84mm면 보면 이건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해도 나중에 사이언스 오그멘테이션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물 실험에서는 이렇게 안 했겠지만 휴먼 스터디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구한 거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데 약간 베이스라인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해석을 조금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리치 프리저베이션이 상하구치부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됐다 그랬죠. 사이언스 플로어가 내려오는 걸 막는 거하고 크리스탈 도움 변화를 막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이너스 뉴마타이제이션, 사이언스 플로어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 효과는 다른 스터디를 보더라도 한 1mm 정도예요. 1mm. 밑에 이제 작년에 나온 하미드 선생님 스터디를 보더라도 크리스탈 본 쪽에서의 변화가 훨씬 커요. 전체 변화를 보면은 거기 거의 90% 육박하는 거고 사이언스 플로어 변화는 1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상하구치부에 한다는 거는 사이너스 플로어가 내려오는 거를 막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이언스 오그멘테이션을 한다.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는다. 뉴마타이제이션이 될 때까지 몇 년 기다리지 않잖아요. 한 몇 달 있다가 들어갈 텐데 그때까지 사이언스가 많이 내려오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스터디를 통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리치 프리저베이션 좋아요. 좋은데 사이언스 플로우가 내려오는 거를 크게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크게 많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크리스탈 쪽에서 특히 이제 본 디펙트가 있거나 치아가 많이 망가졌을 때 하이트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막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의미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에서 제시된 데이터가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허리존탈 위드스가 줄어드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리치 프리저베이션에 관한 시스테마틱 리뷰를 읽어봐도 버티컬 하이트를 줄이는 것보다는 허리존탈 체인지를 줄이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스터디에서는 어땠는지 아세요? 리치 프리저베이션 한국에서 더 많이 흡수가 됐어요. 가끔 그런 스터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런 의구심을 좀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리치 프리저베이션보다 나중에 그러면 얼리 플레이스먼트나 딜레이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본 오그멘테이션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걸 또 비교해 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재밌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스터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스터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디셔널한 본 오그멘테이션 서저리 빈도를 좀 줄여주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오늘 논문 두 개 살펴봤지만 두 개 수치 다 이렇게 보면은 개입 빈도가 사실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고찰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단기간에 뉴마타이제이션은 실제로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할 때는 우리가 뉴마타이제이션을 막는 것보다는 크리스탈 본 체인지를 줄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케이스를 두 개만 보고 오늘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저 7번이 지금 딱 보면 47번이 굉장히 돌았죠. 안 좋을 때까지 그냥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봄 파괴가 굉장히 심했던 것을 이 엑스레이나 임상사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하악 신경관과까지 거리가 그다지 넉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저거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안 하면은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신경관 문제는 어떻게 사이너스처럼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럴 때는 우리가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혼용이 돼서 쓰이는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서켓 프리저베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컨센서스 리포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서켓 프리저베이션은 말 그대로 그냥 소켓만 내부에만 본을 채우는 거예요. 플랩을 열지 않고 소켓 내부에만 본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리치 프리저베이션은 그거와는 달리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예를 들면 버칼복 같은 것이 많이 손상이 되었을 때 플랩을 열고 원래 소켓 바운더리보다도 더 본을 쌓는 것을 리치 프리저베이션 개념으로 지금 이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린 스터디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통일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보여드린 이 케이스는 소켓 프리저베이션보다는 리치 프리저베이션에 훨씬 가깝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원래 본 바운더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리치 프리저베이션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저 보세요. 디펙트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저기다가 본 그래프트를 채우려면 우리가 얼리 플레이스먼트나 GBR 하거나 그럴 때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본 그래프트가 들어갑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손해예요. 사실 저거는 0.25cc짜리 하나 까가지고는 어린 반푼도 없어요. 저건. 멤브린도 마찬가지고요. 멤브린 꼭 써야 되죠. 저런 경우는. 두 번째는 저 상태면 분명히 염증 상태예요. 인플라메터리 셀이 막 있는 상태인데 이게 운이 좋으면 되는데 인플라메터리 셀이 굉장히 강하게 있을 때는 어떤 리제네레이션을 해도 그 효과가 조금 잘 먹을지 의심될 때가 있어요. 운이 없으면 감염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비용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저 상태에서 내가 리치 프리저베이션이 잘 돼서 추가 비용 없이 추가 수술 없이 임플란트가 식립되면 다행인데 추가로 서저리를 하게 되잖아요. 또 추가 비용이 발생돼요. 그럼 환자한테 두 번 이게 차지할 수 있기가 쉽지 않죠. 현재 개업가에서는 쉽지 않아요. 자, 이 스터디에서는 이 케이스에서는 제가 이제 제노그래프트를 썼는데 이건 국산 제품입니다. 이 가이스트리키 관계자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지금 뭐 어떤 분은 지금 세상이 꺼지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죄송해요. 죄송한데 어쨌든 이건 다른 제품을 썼어요. 멤브린도 썼습니다. 멤브린을 썼고 저는 이런 소켓 프리저베이션이나 리치 프리저베이션은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경우는 거의 릴리징 인시전 주지 않습니다. 프라이머리 클로저 시키지 않아요. 되는 대로 덮고 내추럴 힐링을 시킵니다. 약간 슬로핑이 생겼죠. 꺼지면서 힐링이 되고요. 4달 정도 기다리면 딱 보시니까 본이 하이트가 조금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이 올라왔다기보다는 지켜진 거죠. 하이트의 손해를 거의 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정도면 신경관까지 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확보되니까 8mm짜리 임플란트는 7mm나 8mm짜리 임플란트는 식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달째 이제 열어보게 되는데 두근두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열어봐서 퀄리티가 좋기를 바라는 거죠. 퀄리티가 나쁘면 꽝이니까. 다행히 이 케이스는 괜찮았어요. 딱 보시면 얼핏 봐도 이제 그 위드스의 손해는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이트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지 않아도 하이트 손해는 그렇게 많이 안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저 정도는 괜찮았어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초기 고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키고 3달 뒤에 세컨 서저리를 한 사진이 밑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하고 1년 6개월 정도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팔로우업 사진에서는 이제 라미나 듀라가 크리스탈 쪽에서도 좀 살아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술전 수루 모습을 보시면 리치 하이트나 위드스가 비록 흡수는 좀 되었지만 어느 정도는 지켜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셔널 서저리도 안 하고 신경관 문제도 피해갈 수 있으면 이건 오케이잖아요. 이럴 때는 리치 프리저베이션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케이스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7번도 발치해야 되고 덩달아서 8번도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커다란 디펙트가 남겠죠. 이 케이스는 제가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지 않았어요. 딱 보시면 일단 하악 식경과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이런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는 전치부와는 달리 뼈가 두껍기 때문에 주변에 리저너티브 셀 소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저런 경우는 아무리 디펙트가 크더라도 오래 기다리면 뼈가 어느 정도 찹니다. 더군다나 베이스가 넓고 하이트가 신경까지 거리가 길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조금 임플란트가 이제 크라운이 길어질 수는 있겠는데 그게 서바이벌 레이트에 크게 지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럼 제가 이 케이스를 실패했느냐? 좀 많이 기다렸죠, 대신에. 7개월짜리 딱 열어보면 저 정도예요. 저 정도면 괜찮잖아요. 임플란트 그냥 심었어요. 심고 식립을 하고 약간의 주변 환경을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컨투어링 오그멘테이션만 합니다. 그래서 자극얼만 노출된 스레드에 살짝 덮어주고 저거는 이제 콜라제네이트 본을 주변에 약간의 보호도 해주고 컨투어링을 할 목적으로 저렇게 심플하게만 오그멘테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원스테이지로 서저리를 심플하게 끝냈어요. 한 3개월 있다 최종 보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5년까지 팔로우를 했고요. 그 중간에 6번이 또 발치를 하시는 상황이 되어서 추가로 오그멘테이션 하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고 5년 지났을 때 제가 CT를 찍어봤어요. 37번 사이트에 지금 버칼본은 충분히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정말로 리치 프리저베이션은 필요할 때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조금 좀 이해가 좀 쉬우셨으면 다행이고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가 이제 부족한 거니까 조금 더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나 또 읽고 싶은 저널,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또 표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